안녕하세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영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교육할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교육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시를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한 논의가 되겠고요. 전체 다 뭐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 예시를 좀 살펴보자면 소비자 활동주의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1년에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예.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실 수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의 사회적인 무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 그 결과로 이어진 사회적 변화를 분석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는 과제가 나갔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요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학생들은 소비자 활동주의의 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항을 이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그 학습자 대상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있으면 좀 마음이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제 개요를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를 해 두는 것이 어떤 과제를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명확하게 될 것 같고요. 과제 목표는 소비자 활동주의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그리고 소비자 보이콧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규제 강화, 기업 책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반적인 개요는 사건 발생 배경, 그리고 주요 사건 경과, 그리고 사회적 반응에 있습니다. 소비자 보이콧의 영향력은 소비자 행동이 기업 결정에 미친 영향,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규제 강화와 기업 책임의 변화는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이 기업 규제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조사해 볼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 목표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를 했을 때 문헌 조사, 그리고 사례 분석,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제시를 드렸고요. 문헌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기사, 보고서, 학술 자료를 조사해서 그 사건 배경과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례 분석은 이런 사례들이 사실 많아요.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개발은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양식에 따라서 뭐 주차별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그랬는데 프로그램 개발 양식이 이제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주차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분석의 깊이, 이 사건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판적 사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요.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의 한 목적성. 예. 한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에 이제 개발 목표와 부합하는가,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개발 목표와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원래 대주제가 이제 사회적 책무성이었거든요. 예, 내용 서치 및 분석, 그리고 교육 목표의 설정, 바로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용 서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기사, 보고, 학술 자료 이런 걸 조사해서 사건 배경하고 결과를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서치하고 있는 그 어떤 기사, 보고서, 학술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건 배경과 결과를 좀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사례 분석은 유사한 사례를 좀 다양하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게 됐는지, 뭐 이런 비교 분석들을 좀 하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나의 커리큘럼, 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 목표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서치 분석을 하고 교육 목표 설정하기 전에 교육 과정에 대한 주제와 교육과정 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교육과정명. 이 교육과정명이 이제 이름하고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명에 교육 목표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교육 목표에 대한 진술은 뭐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치할 수 있다. 뭐 정리할 수 있다. 토론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행동 동사로 진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knowing, 안다, understanding, 이해한다. 요렇게 좀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안다, 이해한다 이런 거는 그 교육 목표가 교육 목표로 보기는 어렵고 이제 수업에 대한 목표로 많이 진술이 되고 요거 하나가 아닙니다. 수업 목표는. 수업 목표는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교육 목표에서는 반드시 뭐뭐 할 수 있다. 행동 동사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주차에 주차별 내용에 대한 수업 목표 설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차별 내용에서 약 10주차 전후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8주차에서 12주차 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뭐 좀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8주차에서 12주차 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정했고요. 주차별 주차 내용을 간략하게 구성하면서 수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주차별 주차 내용이 있고 수업 목표가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구성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수업 목표의 진술은 역시나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행동 진술로 만들어지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뭐뭐뭐를 이해하고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두세 가지면 뭐뭐를 이해한다. 뭐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것을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수업에서 논의를 하면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토론을 하고 뭐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어야죠.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그 시간에 배운 그 무엇을 이해하고 알고 나서 그 동사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 행동을 취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로 역시나 행동동사로 진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업별 2개에서 3개 정도의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요. 수업 목표는 성취 목표로, 성취 목표에 대한 평가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수학습 방법하고 이제 평가 방법이 있고요. 보고서 작성, 제출,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식, 토의 토론식, 실험 실습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최신 교육 방법의 사례, 그러니까 강의식은 교수자가 계속 강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죠. 토의 토론은 토론을 하는 방법, 실험 실습은 무언가 프랙티스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신의 이 교육 방법으로 플립러닝, 협력학습, 문제기반학습, 뭐 블렌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최신 교육 방법 중에서 우리가 조금 써볼 만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신 교육 방법 중에서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있어요. 플립 러닝은 플립트, 뒤집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학습, 반전 학습, 뭐 뒤집힌 학습, 거꾸로 교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용어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FL, 플립 러닝이라고 하고요. 전통적인 학교 공부 방법이 강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플립 러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사전 학습이 있고 본 학습이 있고 사후 학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전 학습에서는 자료,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서 미리 학습을 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 학습에서는 조금 더 뎁스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리고 사후 학습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업 특성은 수업에 앞서서 이제 교사가 미리 제공한 자료를 학생들이 가정에서 미리 습득을 해오는 거잖아요. 수업 본학습에서는 질의응답, 토론, 협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뎁스하게 심화하는 교육 방법을 하고 후학습, 선후학습에서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은 단순히 이제 공부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실제 새로운 교수 방법에서 그 교실 수업을 이전에는 강의식으로만 하다가 이런 뎁스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토론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교실에서의 이런 수업 방식을 이 FL은 도입이 되기도 이제 전통적이고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플립 러닝 특성을 좀 보자면 수업 방법하고 수업 내용에서 예전에 이제 강의실 수업에서는 교사 강의, 교과 지식의 전달, 교실 안에서 뭐 수업 시간의 진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플립 러닝은 내용의 이제 사전 이해를 하고 수업 시간에서는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교수자의 역할은 기존 강의 방식에서는 어떤 지식 전달, 수업 진행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FL에서는 학습의 촉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충실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식이 수동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플립러닝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이 예전에 이제 강의식이 행동주의, 인지주의라고 한다면 플립러닝은 당연히 이제 구성주의가 되겠죠. 자율적이고 학생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참여 활동으로 또래 학습을 促진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분위기, 이런 활동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플립러닝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습자가 사전학습을 이제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어떤 예습 이런 것들을 프리뷰라고 하는데 이 예습을 통해서 본 수업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형성해서 수업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강의가 좀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그 교육학 개론도 약간 제가 이제 처음에 교육학 개론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FL로 영상을 먼저 싹 찍어가지고 배포를 해드리고 수업 시간 안에서는 좀 토론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실험적이어서 왜냐하면 이 교육학개론이라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아직도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 플립러닝하고 좀 다르게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블렌디드 러닝은 BL이라기도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혼합형 학습을 의미합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를 융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의 어떤 장점만 딱 취합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일부 온라인 교육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면 그 비대면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느끼다시피 대면 수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학업 성취도 제고라는 어떤 교육의 목적, 그리고 교육의 행재정적 비용 절감의 경제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고안된 최신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출발은 이렇게 했으나 이 블렌디드 러닝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이러닝의 장점이 시간 활용의 자유, 그리고 반복 수강 할 수 있죠. 어려운 내용들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자유로울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을 수 있다거나 그리고 현강에서는 그러니까 대면 강의에서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수업 후에 질문이나 어떤 회신 그러니까 피드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온라인, 온리 오프라인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블렌디드 러닝 필요성은 오프라인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학습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 오프라인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업 성취도 제고라는 어떤 교육 목적 그리고 교육 행정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등에 대한 비용 절감에 대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블렌디드 러닝 방법에서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이 있는데요. 학습 공간의 통합, 학습 형태의 통합, 유형의 통합, 그리고 내용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 블렌디드 러닝은 그 접근 방식이 좀 다양하기도 한데요. 학습자 영역, 그리고 시간의 영역, 공간의 영역, 콘텐츠의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을 잘 활용하면 플립 러닝의 약간 또 다른 형태이지만 플립 러닝은 이제 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프리뷰라든지 포스트뷰라든지 이런 것들 방법들이 있는데 블렌디드 러닝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문제 기반 학습, PBL이죠. 이 문제 기반 학습은 실제 생활과 연계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교육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 기반 학습은 구체적인 어떤 문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을 학습하고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강의법을 탈피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제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법인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 기반 학습의 특징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실제 상황과 관련된 사례 중심. 그래서 이 실제 생활과 관련된 사례 중심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안을 해주고 이 형성된 문제를 통한 수업을 진행해서 학습자의 학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습자는 문제 해결이 도출될 때까지 타당성을 증명하게 돼서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협력 학습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팀플을 많이 해요.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는 좀 다르게 어떤 문제, 상황, 주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습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수자가 지식을 따로 전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교수자는 완벽하게 그 퍼실리테이터로서의 학습을 촉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 기반 학습의 장점과 단점은 기존 수업에서의 장점, 단점과 반대되겠죠. 일단 장점으로는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 경험에 능동적으로 몰입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상황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회가 마련된다는 거고, 학습 주제에 대한 본질적인 흥미와 자기조절에 따른 학습 능력이 향상되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뭐 어떤 친구는 행정, 어떤 친구는 예산, 어떤 친구는 방법, 뭐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은 교수자가 이 문제 기반에 적합한 양질의 문제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교수자의 어떤 역량이 여기에서 다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 하나를 만들 때 교수자가 모든 그 가능성을 고려해서 문제를 창출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당연히 학생들이.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학습자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다음에 문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파악이 끝난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예, 여기까지가 이 문제 기반 학습, 저희 문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교육공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 기반 학습의 장단점 살펴봤고요. 이제 교육공학에 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평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수자가 학생이 얼마나 성취했는지 학생 성취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중에서 이 학생 성취에 대한 요거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우리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이제 프로그램 평가라고 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요 순서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